오늘은 한국 재계를 움직이는 두 거물급 인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숨겨진 인연과 특별한 협력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삼성과 현대라 하면 재계 1, 2위 경쟁하는 기업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반도체 대 자동차, 배터리 대 모빌리티, 첨단 신성장 사업에서 재계 서열 경쟁하고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경쟁보다 협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리더의 관계가 앞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새로운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기업사에서 재벌 총수끼리 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대립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보여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겹치는 업종이 거의 없어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부잣집 엘리트 유학파 출신 이병철과 소장농 흙수저 출신 정주영은 배경이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보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이병철과 정주영 두 사람 다 재계 선두자리를 다투던 대우 김우중 회장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은 김우중 씨와는 절대로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유지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이 삼성과 현대가 하는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고 특히 50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기업 간 업종 조정 빅딜 과정에서 김우중 회장의 대우가 이익을 본 것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과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은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병철 회장은 11살이던 1921년 신식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 시집간 둘째 누나가 사는 진주로 갔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진주 지수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했는데 한 해 전에 2학년으로 들어온 구인회 회장과 학급 친구로 만났습니다. 출석부에 구인회 회장이 6번, 이병철 회장이 26번으로 구 회장이 3살 위였지만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훗날 구인회 회장의 삼남,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가 결혼하면서 사돈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도 삼성이 LG에 이어 전자사업에 진출하자 멀어졌습니다. 1968년 봄,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만든 안양 골프장 현 안양 베네스트 CC에서 구인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병철 회장의 장남,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구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불쑥 던졌습니다. 구 회장, 삼성도 앞으로 전자사업을 한락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비료와 조미료, 설탕, 모직 등이 주 업종이었고 LG는 화학과 전자사업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통보를 들은 구인회 회장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익이 남으니까 한락하는 거 아이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카더만은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찼다고 합니다. 재계에서 협력 관계가 이렇게나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하지만 2020년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지만 가장 먼저 조문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었죠. 이 장면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기업 간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어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형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고는 있었지만 이재용 회장은 당시 정의선 회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심 어린 신뢰가 오간 순간이었죠. 정의선 회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1970년 10월 18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초대 회장과 이정화 여사의 장남이자 외아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휘문고등학교 81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현대전공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일본의 거대 종합상사인 이토 추상사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1995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인 정지선과 결혼했는데 혼맥을 맺기 위한 정략혼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정의선의 사촌동생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과 동명이인인데 본과는 다르지만 성과 이름이 같다 보니 결혼할 당시 집안에 반대가 있었으나 정주영 명예회장이 허락해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슬하에 1남 2녀가 있으며 부부간의 금슬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1999년 현대자동차 구매실장을 시작으로 영업지원사업 부장상무, 국내 영업본부장, 현대기아차 부사장, 기아차 사장 등을 거쳐 2009년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버지이자 초대회장 정몽구의 자리를 물려받아 제2대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재벌가 오너 경영인 중 능력과 성과 면에서 평이 매우 좋습니다. 현대가의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정주영, 큰아버지 정몽필, 아버지 정몽구, 작은아버지들인 정몽헌, 정몽준 등과 같은 상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성공한 기획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터 슈라이어를 기아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해서 기아 K5로 대표되는 기아의 디자인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디자인? 기아라는 광고 캠페인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기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론칭과 성과의 배후에 정의선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고 추후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현대일가는 종법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 집안인데 남자들이 앉는 밥상과 여자들이 앉는 밥상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1982년 타계한 큰아버지 정몽필은 슬하에 아들이 없었고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정의선은 집안의 장손으로서 범현대가의 리더들이 모인 소위 헤드테이블에 앉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1968년 6월 23일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의 손자이자 홍진기의 외손자 이건희와 홍라희의 장남이자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경복고등학교 62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87학번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유학을 가려면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라고 조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출신 대학인 와세다 대학의 라이벌 게이오 기주쿠대학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는 게이오 출신으로 잘 알려졌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대학 진학 당시 1화로 조부 이병철이 경영학은 나중에도 금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문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해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흔히 인문학이나 역사를 배우라는 말을 그냥 취미생활 한다는 듯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해 알 수 있다기보단 인류가 현재까지 구축한 여러 사회의 변화상과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기에 그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본인 나름대로의 관점과 통찰력이 좀 더 빨리 확립되고 심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이병철이 이를 노리고 손자의 인문학 공부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부를 다니면서 중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 이후 이재용의 대학 생활은 이건희 홍라희 부부의 자녀 교육 방식이 그러했는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벌집 자제하고는 상당히 달랐고 학교에서 일반 또래 대학생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학적부처럼 아버지 직업란을 적는 곳이 있으면 회사원으로 기입했다고 합니다. 금방 주변인들에게 집안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알려진 덕에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1991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삼성전자 내 경영기획팀 상무보, 경영기획팀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겸 최고 운영자 등을 역임하며 승진했습니다. 1998년 조미료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의 장녀이자 9살 연하의 임세령과 결혼했으나 합의 이혼했습니다. 현재 임세령은 대상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위에 서술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기대가 컸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빈소 인연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가 차세대 배터리 공동 연구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협력의 길을 열었는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까지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현대의 연합군을 구축한 셈이죠. 이쯤 되면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긴장할 만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해외 박람회나 국제회의,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두 사람이 나란히 등장하는 장면. 서로 다른 산업에 있지만 글로벌 무대에선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투톱 리더로 함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국 재계가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세계 시장에 던지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어땠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경쟁이 당연했죠. 같은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까지도 대기업끼리 치열하게 물고 뜯는 게 한국 재계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협력이 곧 경쟁력이다. 삼성과 현대의 협력 모델은 이제 한국 대기업 전체가 따라야 할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재계 인물 중 처음으로 마음을 99%, 연 유일한 인물이 정의선 회장이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사적인 친분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할 때 한국 기업들은 더 큰 시너지,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재계는 예전처럼 각자 따로 뛰는 게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듯이 상생과 협력이야말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